친구들 안녕. 교과서 60페이지 명청의 대외정책 그리고 세제 개편, 거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그 수행평가를 봐야 하는 관계로 찍게 됐습니다. 이거를 A반들은 아마 영상 보게 될 거고 C반들이 이제 등교 계약한 이후에가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60페이지는 그냥 60페이지까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영상으로 할 거고 61페이지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계약 이후에 해서 65쪽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뭐 한 주는 그 수행평가 보고 이러면은 아마 끝날 것 같아서 어쨌든 60페이지는 이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A반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C반들은 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조회수를 구걸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명청의 대외정책과 세제 개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정책 부분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세제 개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같이 보겠습니다. 명나라, 국초, 명나라 초창기에는 사적인 해외 무역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 바다 금, 금한다. 바다로 나가는 거, 해외 무역 금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초에, 초창기에는. 그리고 그 줄 끝에 주변국과는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명나라 때 이 책봉 조공 체제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람 정화 영락제가 같이 세트로 기억나면 여러분들은 아 맞다 그거 있었지라고 기억하면은 회계사 학습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책봉 조공 관계 유지했으며 바로 그 옆에 나오네요.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를 통해 조공무역의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돼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일부 국가까지도 이렇게 책봉 조공 체제가 아프리카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화의 원정, 정화의 항해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날 거라고 얘기해줘. 어쨌든 이렇게 됐다가 그 문단,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명나라 후기에 가서는 해금 정책 점차 완화되니까 바다를 금지해버렸단 말이야. 바다로 나가는 걸. 그런데 이게 점점점 완화되니까 당연히 사적인 무역, 사무역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청나라.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초창기에는 명나라의 부흥을 꾀하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강희제 때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평정한 후 이를 해제하게 됩니다. 원래 청나라도 해금 정책을 펼친 이유는 좀 다른 거지. 바로 명나라 그 명나라 부흥을 꾀하는 한족 세력들을 그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희제 때 타이완의 반청 세력, 이 타이완에 있었던 애들이 바로 그 명나라 부흥을 꾀하려고 했던 애들이거든. 걔네들까지 다 평정하고 진압하니까 이제는 해금 정책을 구제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를 해제했고 그 끝에 상인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유럽 상인에게는 광저우에 설치된 공행이란 것을 통해서만 교역을 허용했으니 이 공행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옆에 설명을 좀 봅시다. 공행. 청나라 때 광저우 지역에서 있었던 특허 상인들입니다. 광저우 지역에서 서양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인 조합이야. 서양인들하고만. 결국 유럽 애들은 청나라 애들과 무역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공행하고만 해야 됐어. 그게 청나라가 그렇게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공행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중국사에 있어서 근현대사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근현대사에서 이 공행무역 체제를 기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왜 그 전쟁이 일어나는지 내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세제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제도 개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항상 그 중국사는 시대별로 여러 가지 그 바뀌는 변화들이 있었잖아. 대표적인 게 지난번 때 얘기했던 그 지배층. 그래서 호조,
문벌기조, 그 다음에 사대부, 신사층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복습도 같이 하면은 과거제도 다 기억나나요? 구품중정제였다가 과거제로 바뀌어서 황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당나라 때 신헌서판으로 인해서 면접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있는 집 자식들, 그러고 난 다음에 송나라 때 가서 그 전시제도 이런 것들을 통한 내용들,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바뀌는 것들, 중국사에서는 요거를 좀 같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제 개편도 관련돼서 우리 당나라 후반부 안사의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나요? 조영조 체제가 무너지면서 바로 양세법, 1년에 2번 내는 양세법 체제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울 명나라 때 세금 제도가 한번 바뀌고, 송나라 때 다시 한번 세금 제도가 바뀝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16세기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그 줄 끝에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산 차를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왠지 도자기 잔에 마셔야 좀 더 풍미가 느껴지는 거 같잖아. 나만 그런가요? 어쨌든 중국산 차, 그리고 그 차를 마시는 찻잔이나 이런 것들, 도자기 이런 것들이 큰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물품의 판매 대금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서양 애들이 물건을 사갈 때 차, 도자기, 그리고 비단도 많이 사갔거든. 요 세 가지를 사가면서 은으로 대금을 결제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은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이로 인해서 명나라의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화폐로서 은의 가치가 높아져 농촌에서까지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은이 엄청나게 넘치고 넘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세금 내는 방식이 확대돼서 명나라 말기 잡다한 항목을 통합하여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바로 1조 편법이 명나라 말기 때, 이거 누가 한 건지 기억나나요? 버스 정거장, 장거정이지, 장거정. 그래서 이렇게 그 1조 편법으로 세금 제도가 바뀌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밑에서 네 번째 줄, 여러 항목들로 너무 많이 걷었는데 그거를 딱 지세와 정세. 그러면은 지세와 정세는 뭐냐? 일조 편법 내용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지세와 정세, 각종 세금을 지세, 땅지자, 토지세입니다. 정세는 뭐냐? 여러분들 한자를 모르겠지? 네, 아무튼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사람한테 내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합치는 그 지세와 정세,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들의 항목을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야. 지세와 정세, 토지세와 인두세로 1조화 하나로 쫙 지세와 정세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게 바로 1조 편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청나라 때에는 세제를 더 단순화해서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하는 바로 지정은제, 이렇게 바뀌게 되니, 지정은제는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단순화시킨 거야. 바로 정세를 지세에 통합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 이 얘기는 뭐가 사라진 걸까요? 정세를 지세에 통합했어. 그 얘기는 바로 인두세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더 단순화된 거야. 인두세가 폐지됐다는 내용. 어쨌든 60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제 개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그 결과 지정은제가 시행된 결과 세제가 안정이 되고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니 인두세가 폐지되니까 인두세가 폐지되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인두세가 폐지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애를 낳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니? 그런 게 아니고 밑에 탐구활동을 통해서 계속 내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1번 1조 편법. 조정과 지방정부에 상납하는 각종 물자 비용에서부터 각지의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1조로 하여 그 전까지 각종 물자, 각 지방의 특산물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다양했는데 그거를 1조화해라 라고 명령을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1조화하냐? 각 호, 각 집마다 토지와 성년 남자 수에 따라 토지가 바로 지세, 토지세, 그리고 성년 남자의 수, 그게 바로 인두세, 정세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로 해서 은으로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명나라 말기 때 이루어진 그 1조 편법이 됩니다. 그 다음 자료 2번 지정은제.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해하여 정세를 부과하는 일이 어렵다.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어나지 않으니 현재 세역장부에 등재된 인정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지금 장부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수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딱 그냥 그 정도까지만 영구히 고정해라. 그냥 그 인원, 그 명단에 작성된 사람들의 숫자만 딱 고정시켜 놔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후 태어나는 인정, 지금부터 태어나는 애들에게는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인두세 걷지 마라. 성조실록이니 성조가 바로 강희제야. 강희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명령 내린 시작부터는 더 이상 인두세 걷지 마. 그만큼 자부심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희제 때. 1번 자료 1과 자료 2의 제도의 차이점. 자료 1, 1조 편법은 각종의 여러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무엇과 무엇으로 1조화, 지세와 정세, 토지세와 인두세로 1조화했다. 그리고 자료 2번 지정은제는 무엇을 무엇에다가 같이 넣어버리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서 인두세가 폐지됐다. 이게 가장 그 차이점이 됩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야? 정세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점이지. 그 다음 2번 자료 1과 2 제도 시행 배경을 세계 무역과 관련지어 설명을 보자. 유럽 애들이 뭘 왕창 사갔다고 했잖아. 중국에 와서 차, 도자기, 비단 이것들을 왕창 사가면서 그 판매 대금으로 은을 납부하면서 중국에서의 은의 유통량이 활발해지는, 그러니까 은이 넘쳐나면서 농촌에서까지 일반 백성들, 농민들까지도 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그 1조 편법 지정은제 다 은으로 세금 낼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은이 다량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3번 자료 2의 시행 이후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찾아 발표해보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이 인두세가 폐지되면서 이제부터 애를 미친듯이 낳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전까지 요 인두세를 안 내려고 호적에다가 제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출생신고 하는 순간 그 애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런데 강희제가 바로 자신감 있게 야 이제 인두세 이거 안 걷어도 돼. 그만큼 자신 있어. 이렇게 딱 하게 되면서 바로 지정은제로 바뀌게 되면서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면서 인두세를 폐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해도 되잖아. 출생신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까지 숨겨져 있던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출생신고가 되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공행을 좀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데모 모드로 되면은 안 되는데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공행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중국사 근현대사에서 아편 전쟁이 배경이 되기 때문인데 아편 전쟁을 일으킨 건 영국입니다. 청나라 무역하고 있었지.
청나라에서 뭐 사간다고 했어? 도자기, 차, 비단. 차, 도자기, 비단. 차도비, 차도남, 차도비. 도차비? 아니 뭐 아무튼. 그리고 은으로 대금이 들어간다고 했어. 이렇게 되면은 영국의 입장에서 뭐가 안 좋을까요? 자신들의 은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바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영국도 자기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적게 팔면은 안 되지. 많이 팔아야겠지. 그런데 청나라 애들은 항상 어디에서만 하라고 그래? 유럽 애들한테. 공행, 광저우에서 딱 그냥 허가받은 이 특허상인인 공행하고만 하게 하니까 이게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행 체제를 깨야지만이 요 무역 적자가 사라지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청나라에서. 그러면은 결국 영국이 취할 수 있던 방법, 몰래 삼각무역으로 나중에 바꾸면서 바로 아편을 몰래 팔게 되는. 그러자 청나라가 아니 이거를 팔다니 바로 몰수해 버리니까 니네 왜 이거 몰수해? 라고 해서 결국 침략을 벌이게 되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공행체제 문제 때문이야. 바로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영국은 더 많은 곳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싶어 했지만 청나라는 무조건 공행하고만, 광저우에서만. 결국 이 공행체제를 깨버려야지만이 영국은 무역 적자를 타개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발판으로 빌미를 제공한 게 아편을 팔았고 결국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아편 전쟁이 됩니다.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60페이지 내용 살펴봤고 등교 계약 때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